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우 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상한 만남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피의자 신분의 사람을 장시간 면담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무엇이 문제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는 사실, 네. 그 자체를 모두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제 법사위에서 네네.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을 한 거죠. 만났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묻자, 사실 이제 그 상임위에서 거짓말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공수처장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이첩하기 직전에 만났다. 그리고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또 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공수처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고 7일 날 네. 일요일 날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진우 공수처장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의 도마에 오르니까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예. 아니, 도대체 왜 만났느냐. 그랬더니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주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이 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원칙 처음 들어보는 원칙이거든요. 어떻게 검찰총장이 그러면 주요 피의자를 이 담당 우리 검사가 이 실제로 신문하기도 전에 검찰총장이 만나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원칙인가요? 만나주는 게? 그리고 조서도 사실 이제 이 김도 의원이 그럼 만나서 뭐 했느냐 그랬더니 1시간 동안 뭐 질문을 했고 변호인과 함께 나왔고 또 자기 쪽에서는 차장과 수사관이 함께 나갔다 얘기를 했고 1시간에서 70분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뭐 네. 언론마다 약간 다르지만 본인은 1시간이라고 그러네요. 네, 본인 1시간이라고 하고 어떤 언론에서 70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만났는지 아까 이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김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조서냐 그랬더니 조서라고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또 수사보고서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날 뭐 대부분 수사보고서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 조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만났을 때 그거 수사보고서가 맞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수사보고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몇 시에 만났다 이것만 있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수사보고서의 진술 거부권도 본인한테 고지를 했고 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본인 서명도 받았다는데 거기에는 변론인 의견서, 참석자, 면담 시간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그렇죠. 보고서에 뭐 정식 진술 조서는 없다 하더라도 네네. 주요한 그렇죠. 그런 면담이면 면담. 수사 보고서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이걸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김진우 공수처장이나 여운국 차장이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수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거기에서 60분간이라는 거면 적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뭐 두 사람 간에 모종의 무슨 거래나 밀담이 있었던 거 아닌가? 미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쓰기가 곤란하니까 없애버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보고서를 그렇죠. 낼 때 진술서서를 쓰지 않으려면은 그 이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걸 네네. 기재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용이 없다.
내용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뭐냐면 공적인 만남이었느냐 아니면 공적인 만남이 아니냐의 근거가 되거든요. 즉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피의자랑 공식적으로 만났다는 건 어떠한 의미에서라도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부적절한 뭐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든지 공정성의 시비가 걸릴 수 있으므로 만약에 내용이 그러니까 그 이 내용이 없었다, 뭐 진술 거부를 계속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으면 어떠한 이유로 내용이 없었다는 걸 왜 기재하냐면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공적인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예 없다는 것은 이건 공적인 과정이 아니라 아마도 사적인 대화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본인이 진술 거부권까지 고지를 하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면담을. 네. 그런데 본인 그 아침 기자들과의 그 일무일답을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 뭐 기존에 했던 얘기 그 제출한 의견서와 같아서 이 기재를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갔든 안 갔든 그 그렇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놔야죠. 그렇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하고 카드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신문조서에 ABC가 안 돼 있는 지금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할 때 그 피의자가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신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겨요. 언제나 남깁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은 자기가 판단하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지 같은 내용을 계속 진술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팩트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데 그것을 같은 내용이다라고 자신이 판단했다라는 게 지금 우선 그 주관적 판단이 지금 개입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히 지금 조서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거에 대한 ABC가 지금 안 돼 있는 어떤 대답이고요. 사실 다시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소환한 거 아니잖아요. 공수처장이 좀 소환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성윤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성윤 측 변호인이 만나달라 해서 만나줬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만나달라고 한다면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나는 그것이 똑같든 안 똑같든 이렇게 해서 만나달라 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라고 이거 쓰는 건 기본적인 것이죠. 아니 본인 스스로도 기초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 조사를 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첩을 할 때는 재이첩을 할 때는 검찰한테 같이 넘겨야 하는데 그 내용은 쏙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자기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별한 내용 없어서 기록 안 했다는데 아니 우리 가치로 전혀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을 공수처장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의 장이 ABC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 결국은 보면 김진욱이가 지금 양다리 걸치기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누굽니까? 예.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고 차기 검찰총장도 된다는데 이거 미주알 고주알 써가지고 또 검찰한테 넘겼다가 내가 후환이 두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권력의 눈치도 좀 봐야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딱 이겁니다. 공수처장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뭐냐 맨날 묻는 게 왜 물었냐면 공수처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호 수사를 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가 진짜 중립을 지키는 기관이구나. 아니다.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기관이구나. 이걸 판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게 있어요. 지금 오늘 공수처장이 얘기한 대로 가급적 그 주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 받아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이 사람 계속 원칙을 지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순간에 거기에 주요 사건의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현 정권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나들이니까 그 사람 고위공 3급 이상이잖아요, 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나 달라고 했을 때 만나주는 게 원칙이다.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사 기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 만나달라고 한 다음에 그런 요청을 접수받는 게 공수처장의 역할이다.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는 정권 민원 접수처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수 사람들이 좀 기대를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수처의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서 이 사람이 혹시 제2의 윤석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하자면 수사 독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한테 휘둘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들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실체가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한테 제2첩을 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이정섭 수원지검 지금 담당 네네 부장검사가 예. A4 8장짜리 그 반박 논리를 검찰 내부 인터넷망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첩보 눈치 본 거 아닙니까? 네네.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로 이첩을 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성윤입니다. 그런데 제2첩에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이성윤은. 그런데 공수처는 자기들은 수사를 할 능력은 없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넘기기는 해야겠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쪽에 이성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수사 능력이 지금 없지 않냐. 검사도 없고 수사관도 없으니까 넘기긴 하는데 우리가 기소권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밀실거래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스스로도 자공하고 있네요. 자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그 기자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안 썼지만 한두 줄이라도 썼어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진욱 처장의 이 행보 내지는 언행 내지는 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딱히 그 눈치 백단 완전히 그 권력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권의 이 욕도 안 듣고 또 정권에 계속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눈에 어긋나지 않을까만 생각하는 그런 처신밖에 없다. 지금 이 말 한두 개 써놔야 됐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였던 표현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몰아간다는 건 앞으로 뻔할 뻔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만약에 공수처로 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이번이랑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 다 뒷구녕으로 만나주고 그게 드러나면 원칙이다라고 말해주고 또 그 과정에서 면담하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민원이죠. 이게 민원이죠.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 게 다 민원 아닙니까? 그 민원을 얘기하면 적절하게 그 민원을 수용을 해서 이 수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 이게 공수처장이다. 얼마나 지금 비극적입니까? 공수처장이 새로 출범한 수사기관이고 그동안 국민적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중심을 잡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뭐 김진욱 공수처장 될 때부터 판사 출신이고 뭐 재판 연구관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게 결기도 있어야 하고 네. 그래야 권력이라든가 외풍을 막아내는데 그러지 못할 거라는 우려들이 많았고 또 성격 자체가 신중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말로 네. 표현하면 신중합니다. 네. 나쁘게 표현하면 양다리다. 이 눈치 저 눈치 본다. 그러면 되게 신중하다고 그렇죠. 표현을 해주는데 하마평에 신중하다고 한다는 거를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김진욱 하는 꼴을 보면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하마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평에서 뭐 무난하다, 리더십이 무난하다든지 신중하다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함의가 바로 욕 먹어야 될 때 욕 먹는 자리가 사실은 리더 아닙니까? 리더십. 네. 즉 어느 쪽에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수사를 담당하는 자기의 그런 이 검사들 내지는 수사관들을 보호해 주는 게 수사기관의 장이 하는 역할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여기는 정말 공정하다라는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스스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수처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 정권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공수처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밑에서 이런 공수처장 밑에서 그럼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간에 또 그 정권한테 휘둘려 가지고 눈치 보는 그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문제는 이성윤이가 나 공수처에서 수사 받았어. 이렇게 요구하면서 수원지검에서 그동안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잖아요. 또 불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측이죠, 그건. 네네. 그러면 앞으로 수원지검에서 어떻게 수사가 되나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과 지금 공수처가 기소와 관련돼서 사실은 선을 그어야죠. 이 문제와 예.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뭐 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무슨 검찰이 공소권을 갖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상호관계가 아니잖아요. 상호관계도 다 아니고 기소권, 공소권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뭐. 공수처법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조남관 전 검찰 총장 직무대행이 이 문제는 사실 완전히 그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매듭을 지어줘야 그렇죠. 제이첩이 됐으면 제이첩으로서 사실 이 기소권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기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뭐 수사 우선 다 수사를 된 해야 할 거고요. 거 아닙니까? 예. 이성윤은 한 번은 분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 소환을 해야죠. 지금은 체포권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단계는 딱 그럴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공수처가 개입을 해갖고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이성윤이 의도한 것. 즉 이게 제이첩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그대로 동조를 한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기소권 갖고 우리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제이첩 보더라도 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김진웅만 그런 게 아니고 박범계도 아니 자기가 제이첩 하는데 왜 경로를 합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절차에 따라서 제이첩을 하는데 경로를 하고 경로하면 좋은데 그 수사팀을 지금 해체 사실상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 파견온 검사, 담당 검사를 싹 원위치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이 법무부 산하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독립해서 이 하나의 어떤 그 고위공직자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이래저래 하면 사실 집권 여당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아니 어디다 대고 지금 공수처는 알아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 이 만든 의도와 저렇게 반하게 지금 공수처를 비판한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의 입맛대로 공수처를 휘두르겠다라는 의도가 박범계 장관의 말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죠. 박범계 장관의 말대로라면은 공수처장이 어디 법무장관한테 협의도 없이 제이첩을 해. 그렇죠. 제이첩 하려면 내 허가를 받든가 해야지. 겁이 없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따지면은. 그렇죠. 왜 사전 보고 없이 상임. 그리고 이성윤이가 누군지 알아? 그 자기 업무 검찰. 추진비도 장관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배나 더 쓴 사람이야. 그 정도로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냐고. 그 이성윤이는 업무 추진비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행사로는 3건이고 밥 먹는데 241건 다 밥 먹는데 쓴 것 보니까 업무 추진비 갖고 총장 말하자면 사전 검사들하고 로비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잖아요. 총장 되려니까 밥도 먹으면서 야 그럼요. 예. 잘해보자 예, 그리고 등 두드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검사들에게 효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검사들이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부 반기를 들고 당신은 중앙지검장 이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돈이 헛두루 썼다는 얘기밖에 더 검사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밥 한 끼 먹었다고 그것에 휘둘려서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또 박범계가 또 이상한 짓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명숙 그 수사건 있잖아요. 네, 수사지휘권. 무슨 위증교사 혐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가 아마 시안입니다. 시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한다고 그러네. 그렇습니다. 추미애가 한번 발동해 놓으니까 그거 다른 나라에서는 발동한 애가 거의 없고 일본 같은 데도 한번 발동해 놓고 장관이 물러날 정도로 그렇게 엄중한 그런 사안인데
뭐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이제 마구잡이로 뭔 일만 있으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건가? 이문정한테 이제 뭐 넘겨주려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문정에게 수사지휘권이 가자마자 그것은 3과장이 에게 배당을 줬죠. 배당이 됐죠. 배당이 됐죠. 그러면 이문정이 그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계속 그 투덜거렸는데 감찰 3과장이 누굽니까? 추미애 라인이에요. 사실 윤석열 그때 왜 판사와 관련된 그런 그 직무 정지를 받았을 때, 징계를 받았을 때도 감찰 3과장이 나서서 그것을 계속 지원하고 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나가기 전에 사실 감찰 3과장을 지목을 했다는 건 그만큼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감찰 3과장마저도 이거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한 사건입니다. 거기 검찰 연구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장급 이상들 아니에요. 부장급. 그 사람 뭐 6명인가 몇 명인가가 전원 이건 이중 그 교사한 게 없다고 다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문정 혼자 이 자기 사감이랄까? 무슨 선입견을 갖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을 위해서 지금 불을 지피는데 아마도 박범계 장관이 오늘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스스로 사실 자멸하는 또 다른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국민 여러분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잊혀지고 계시지만 30의 내용 그대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30 내용을 보면 이미 끝난 문제다. 3심에서도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3억 원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한명숙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다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했을 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한명숙을 어쨌든 뇌물 사건이 아니면서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 정말 뭐 최후의 수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진욱 공수처장 상당수 사람들도 저분이 판사 출신이고 학자적인 풍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수처를 국민의 염려만큼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일종의 기대를 가졌는데요. 최근 하는 처신을 보면은 김진욱과 공수처의 그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